안녕하세요. 요렇게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죠. 예를 들자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예를 들면 괴롭히는 건 아니라도 본인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와이프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억압하는 거, 회피하게 하는 것을 교육받아왔죠.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막 어떤 일 때문에 울 때 뚝 그러죠. 응? 울면 안 돼. 남자 새끼가 이런 식이죠. 응?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사실은 어떻게 느껴보거나 표현하거나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서툴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경상도 사나이들도 그렇겠지만 없지요. 거의 그냥 기계처럼 살죠.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것처럼 그냥 감정도 사치다 이런 느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신이 이 세상에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왜냐면 이 삶이라는 거를 이 물질 세상에서 이 몸 아바타를 가지고 경험할 때 만약에 감정이 없다면 이 아바타가 감정이 없던 어떤 기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억압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픔이나 상처, 화, 분노 이런 것들은 겉으로 표현하기 아니면 느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어떤 상처나 아픔이 화가 되고 분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억압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톡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그게 화죠. 엄청 분노를 표출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누구보다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어가지고 먹한 화를 냈죠, 그냥. 근데 화를 낸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이제 좀 굉장히 서투르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표현 방식인데 일단 화부터 내는 거죠.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서 화를 내다 보면은 저절로 막 그게 화가 막 계속 중복돼서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미친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지? 이유가 뭐야?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희 스승이신 레스터 레븐슨께서는 항상 만약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견성을 한 이후에도 이 세상이 하나고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근데 옛날에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 인간은 저 인간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이에요. 알긴 아는데 몸으로 채찍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런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견성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다. 견성한 사람들 화 많이 냅니다. 견성한 사람들도 짜증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뭐 깨달은 자에 대한 어떤 환상? 상이 있잖아요. 아상.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하얗게 해서 이렇게 기르고 수염도 좀 이렇게 하얗게 해서 기르고 이렇게 그런 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하얀 거 이렇게 딱 있고 도입 신선처럼 지팡이 같은 것도 하나 들면 더 멋있겠죠. 그런 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화 같은 게 올라올 때 그게 이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근원적인 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한 경험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와이프하고 술을 한 잔 먹었었는데, 이제 술을 조금 먹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좀 뭐라고 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화가 난 채로 잠이 든 거죠. 그 요새 보면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거기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되게 재밌는 드라마 하잖아요. 저도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은희가 거기에 엄정화 친구한테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기적인 년, 지밖에 모르는 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무수리 취급하는 년. 지는 공주고 나는 막 하인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는 년, 나쁜 년. 그러면서 그걸 써놨는데 이제 우연찮게 그 친구가 그걸 보게 돼서 서로 이제 좀 다툼을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채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 5시 정도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정확히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조건 와이프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되게 좋은 기회다. 내가 이 화를 어떻게 왜 화가 났고 지금
나의 이런 분노, 화내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래, 일어나는 대로 실컷 한번 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증오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 속에는 어마어마한 증오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어나기 전에 되게 진짜 희한한 체험이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찬바람이 부는 몸이 냉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이 깬 거죠. 꿈속에서 잠이 깬 거죠. 이 현실에서 깬 게 아니고 꿈속에서 잠을 딱 깨니까 왠지 낯선데 익숙한 그런 방 안에서 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실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창문을 열어놨어? 그러면서 이제 거실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거실에 아주 얇은 하얀 여름 이불을 덮고 하얀 모시 같은 반팔을 입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등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죠. 만약에 뭐 일을 못할 정도, 일을 안 하고 계속 뭐 한 15, 20일 동안 술을 드시고 잠깐 뭐 몸 좀 회복해가지고 일 잠깐 하다가 또 한 15, 20일 동안 술 드시고 이런 패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저주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길 바랐어요. 빨리 죽길 바랐어요.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엄마 괴롭히고 막 우리 형제들 자식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증오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런데 또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누워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 숨쉬나 안 쉬나 이렇게 배도 보고 코에다가 이렇게 손도 대고 안 죽었네. 다행이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한 얘기인데 이 사랑과 증오는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아버지 얘기 나오면 와이프한테도 그냥 맨날 술만 드시다 돌아가시고 무책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안 추워요? 바람이 너무 쌀쌀한데 이불도 얇고 못 이렇게 얇은 옷 입고 안 추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되게 치근난 눈빛,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 쓰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맨날 아버지 욕이나 하고 응? 잘한 거 하나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하는 아들한테
뭐 하는데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난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난 그렇게 아버지로 증오하고 엄마하고 그랬는데 아빠는 괜찮아. 네가 걱정이야. 그런 느낌? 난 네가 행복하게만 바래. 아빠는 원망해도 괜찮아. 아빠는 널 사랑해. 이런 느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 깼어요. 한 5시 좀 안 됐던데. 근데 이제 아버지 끊고 이제 깨가지고 깨자마자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어제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 되게 뭐처럼 나쁜데 가만히 생각해보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블루스의 은희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실로 나갔죠. 거실로 나가서 이제 저희 집이 8층인데 이제 거실 앞에 이제 그 현관 유리 있잖아요. 밖에 보는 베란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죠.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한 번에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 8층밖에 안 되는데 더 높아야 되지 않나? 그 화가 막 나니까 와 진짜 홧김에 사람이 홧김에 죽는다고. 아, 그렇게 짜증나는데 이거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다 니네들 때문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너 때문에 이런 거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누군가를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원망과 분노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실행에 옮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은희처럼 편지를 쓰듯이 제 카톡에다가 이제 막 친 거죠. 이기적인 년. 지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또 나를 종부리듯이 부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화나게 하는 뭐뭐 같은 X.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생각나는 줄 막 화를 내면서 막 가만히 안 놔두겠어. 혼자서 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때 방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남한테 표출하면 안 되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 충분히 느끼면서 혼자서 하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 하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저한테 막 퍼붓고 막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쌓여있는 것들이 막 오면서 나쁜 년. 그러면서 막 한 20-30분 동안 계속 그냥 화가 나게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하다가 그 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싹 가라앉는데 내가 썼던 그 글을 딱 보는데 솔직한 나, 진짜 나의 감정, 나의 진짜 솔직한 나가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나 스스로를 와이프한테 투사해가지고 딱 글을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적인 새끼, 지밖에 모르는 새끼, 돈밖에 모르는 새끼. 와이프를 종처럼 부리는 새끼.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 안 한다. 외부에서 돈 버는 일 한다는 핑계로 돈 버는 건 내가 하고 집안일은 당신이 해.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부터. 근데 와이프가 할 때 막 안 도와주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와이프를 종부리듯이 보이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날. 아, 이게 다 내 모습이구나. 나의 진짜 내 심정, 나의 이 숨겨진 이 모습을 멀쩡한 와이프한테 투사해가지고 계속 조금적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혼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포장이 왔는데 내 이 가슴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놈. 지밖에 모르는 놈. 와이프한테 맨날 돈 한다고 막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을 보니까 나도 돈 하면서 돈 하는 사람들을 저런 성노예 같은 거지 같은 것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와이프에 대한 그런 막 그 증오와 분노가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를 그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면 나 스스로를 죽일 수 있다. 그 정도의 미움. 그리고 그 분노가 막 올라올 때 막 상상하는 거예요. 화는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고 보복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막 하는 거. 상상하라는 거죠, 혼자서.
톱으로 썰어서 죽여도 시원찮은, 예를 들면 저 혼자 상상하는 거는, 아니면 그냥 뭐 수류탄 같은 거 터트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날려버리고. 이게 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일까, 목을 매달아서 죽일까,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화가 풀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일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의적이고 통쾌할수록 화가 더 빨리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화를 느끼는 겁니다. 통쾌한 느낌, 보복했을 때. 야, 나를 분노하게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화를 갖다가 느끼면서 보복하고 짜증나게 하고. 오직 했으면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건 킬링 명상이다. 완전히 죽이는 퍼펙트 킬링.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연쇄살인마죠. 그러니까 그런 잔혹성, 그런 게 화 속에 있는, 이 감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해지면 됩니다. 정직해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화를 인정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 화의 원인이 뭔지 알게 되고, 그 화라는, 분노라는 그 감정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 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생에서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알아채야 된다. 그래야지 그 과거가 현실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상처, 그 분노, 그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명상을 하는 거를 갖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오버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절대,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겁니다. 미친놈처럼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아하고 고상하고 뭐 척하는 거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적인 놈이라는 거를, 내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놈이라는 거를, 내가 와이프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놈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다고 와이프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제 구독자가 이 영상을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러게도 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을 미워하는 게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상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가 나 있는 분들, 어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분들, 신에게 화가 나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 화를 표출하십시오. 그걸 해보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화내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상대를 투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와이프가 막 며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아이들이 이제 청소 안 하고 뭐 정리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어. 내 마음이 풀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실을 투사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 아픔이 있으신 분들, 화가 있으신 분들,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는 신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캐치하십시오. 뭐 조금만 아픈 것들도 막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었던, 당신이었던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가지고 있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치유한다고 하기엔 말이 좀 그렇지만 그거를 허용하고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에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다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게 될 겁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두서없이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킬링 명상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어리를 반드시 푸십시오. 그리고 그 응어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신의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 과거가 현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